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주소갖기 운동에 대해서 준비하셨는데요. 올해 2월 25일부터 이제 주소갖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주소갖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인구 감소 때문이죠. 맞습니다. 포항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51만 9,584명이었는데요. 네. 5년이 지난 작년에는 50만 2,916명으로 16,668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침체 영향으로 연간 4천여 명이 그리고 월 평균 342명이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가장 큰 해가 지난해였습니다. 네.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감소하면서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 포항 시민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유리한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러한 위기 의식에서 주소갖기 운동을 포항시가 시작했습니다. 네. 이 인구 50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례를 받기 힘들다는 건데, 그러면 그 특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포항시 인구정책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우선 특례 이전에 자존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포항시가 지금 경북의 제일 1위 도시인데 인구가 줄면은 1위 도시의 위상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50만 이상 도시에 주어지는 유리한 조건, 방금 말씀하신 특례 조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포항 시민에게 이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인데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50만 대도시에 주어진 만 2개 사무이 관계되는 일이 경상북도로 이관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이 아닌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까지 가야 한다는 불편을 겪는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포항시의 공공기관이 남구 북구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북구청과 남구청이 산하에 있는 보건소도 하나로 줄고요. 또 네. 양구청이 폐지되면서 공공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남북구청이 줄게 되면 공공서비스 줄어들고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매년 부여받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네. 50만 넘었을 때는 약 100억 원의 가량을 받았는데 이 교부금이 얼마나 축소될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줄면은 아무래도 교부금이 줄게 되면은 공공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포항시 인구가 준다는 건 도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질이 축소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 50만 유지를 위한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한 주소갖기 운동이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포항시 발표에 의하면 50만 이상 유지를 위해서 포항 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주소 이전 지원급 사업을 병행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외지에서 포항시로 이전한 시민에게는 포항 사랑 상품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지난 2월 말 기준 인구가 50만 3,051명에서 1월 말 대비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315명이 증가했고요. 감소해서 약간 증가세로 역전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50만 유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죠.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항시가 주소갖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주소 이전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인구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만 원의 상품금 지급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지역 기업과 대학들의 MOU 체결, 기업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우선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자해서도 인구 정책, 증가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행해 왔지만은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 같은 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구 증가 운동을 하지만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50만 이상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례를 제공하는 지방자치특례법이 있는데요. 네. 이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네. 2004년 당시 인구 출생률을 보면은 여성 한 사람당 이 가임 인구가 1인당 1.16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 출생률, 지난해 출생률을 보면 0.84로 지금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네. 17년이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면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50만 이상 특례법을 고수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 방영하는 법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이 자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2021년 1월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대부분 서울을 주변에 수원, 고향, 경기권 도시입니다. 성남시 등 수도권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50만 넘는 인구가 청주, 전주, 제주, 청주 등 도청 소지지의 도시가 50만이 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포항시만 50만 이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2004년 당시 수원이 약간 5, 60만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한 120만 정도가 되고 네. 있거든요. 비수도권과 도청 소지지를 제외한 50만이 넘는 도시는 김해와 포항밖에 없습니다. 17년 전에 만들어졌던 50만 인구 자치특례 규정을 지금으로서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포항시는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이 아닌 특수성을 가진 45만 명으로 낮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인구 기준을 45만으로 낮추는데 좀 특수성이 감안돼야 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45만을 낮출 경우 또 덕을 보는 게 서울, 경기 수도권 도시가 또 45만을 넘는 도시가 많습니다. 네. 이 45만을 낮췄을 때 또 다른 이제 경기권 도시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제외한 지방 도시를에서 50만에서 45만을 낮추는 특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인구 기준을 낮춰야 하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45만으로 낮춰야 되는 이유는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시켜 도시가 인구가 많으면 결국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발전의 방향을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네. 인구를 정대를 유도하기보다는 도시 환경 오염을 축소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탈성장이나 그린 경제, 그린 성장, 지금 현 정부가 제창하는 뉴그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2004년에 이루어진 50만 특례법은 인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인구 증감이나 유지의 정책으로 출산 장려금도 지금 지불이 되는데 이 포항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가정에서 우리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네. 자치단체들의 그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 둘째 다릅니다만은 포항시가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적으로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 매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모두 합치면은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웃 도시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네. 경주시의 경우는 20만 원을 매달 먼저 20만 원 매달 주고요. 이 5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하는데 총 액수가 1,8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포항시보다 9배나 많습니다. 그 외 도시를 보면은요, 문경시의 경우에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35만 원에
40개월 동안 1,6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네. 전남 영광군의 경우는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른 시군과 이 출산 장려금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지만은 네. 포항시 출산 장려금을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이 출산 장려금 대폭 올리거나 주택 지원을 특례 규정을 강화해서 인구 이탈을 방지한 대책도 동시에 네.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포항시가 내부 차원에서만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상대로 인구 50만 선의 기준을 변경시키는 특례법 개정 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주소갖기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